짠. 자, 보자는 여기 이제 서울대 기출문제거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기출문제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종종 그 내용들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111도. 얘는 184도, 얘는 231, 단위는 뭐 켈빈이네요, 켈빈. 그다음 아래 것도 145, 195, 238. 보시면 똑같이 켈빈. 됐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이게 될 겁니다. 우선 여기 CH4 분자량 어떻게 돼요? 분자량. CH4 분자량. 탄소가 10이고 이게 1이니까 16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CF4 분자량 얼마입니까? CF4. 플러린 원자량 얼마더라? 급 생각이 안 난다. 저는 몰라요. 빨리 찾아봐. 네. 플러린 원자량. 여기 F 원자량. 플로린. 네. 19였나? 19 아니면 18이에요. 18하면 19인데. 그렇지. 얼마나 나와요? CF4가? F 원자량 얼마 좀 나와요? 18.5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구차인데요. 4니까 상관없겠다. F 원자량. 10한 8 하면 19인데. 왜 이렇게 작아 글자가. 주기율표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내가 찾아봐요. 이것도 왜 원자량이 안 나와 있어? 여기 있다. 얼마? 근데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내가 볼게 내가. 말씀도 왜 없지 이거? 그냥 F의 원자량 이렇게 쓰면 바로 나오는데요. 17.42. 17.4로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18로 잡고, 뭐 대략 18로 작업보다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18.5, 18.5, 아니 17.5로 잡읍시다. 그러면 4개면 얼마야? 4개. 17.5 곱하기 4. 그거 얼마로? 70에 70. 70에 12 더하면은 84. 아니 82. 그렇지. 그럼 얘 그 몰질량은 82 그램 퍼 몰이 된다. 이런 말이죠. 좋았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분자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끓는 점들을 비교를 해본 건데 이때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우선 이제 이들 분자량 얘 혹은 얘 이들 사이에 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들 각각의 분자량들 사이에는 어떤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분산력이겠죠. 자, 다른 것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분산력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있죠. 자, 저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자들끼리 분산력 외에 다른 분자 간 인력이 있을까요? 분산력은 있는 건데 분산력에 다른 요소는 있을까요? 그걸 답할 수 있어야죠.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들 각각끼리는 분산력 뿐입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왜? 정전기적 인력 하는 걸 다 합친 걸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인력이랑 청력이랑. 대칭이 그렇지. 그걸 조금 더 다른 전문 용어로. 그렇지. 대칭이라고 하는 건 그건 수학 전문 용어고 화학 전문 용어로는 뭐냐면 이들 모두 다 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성이 없죠. 모두 다 무극성 분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기서는 나타날 수 있는 분자 간 인력이 분산력 뿐입니다. 분자 간 인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극성
분자 간 인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극성 분자 간 인력. 그 다음에 수소 결합. 조금 있다가 할 요 수소 결합. 이런 말들도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수소 결합이나 극성 분자 간 인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분자 간 인력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극성 분자 간 인력, 수소 결합 다 이런 거 이제 뭐냐면 분자 간 인력인데 얘들은 어떤 분자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은. 극성. 그렇지. 뭐냐면 수소 결합을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크게 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분자 간 인력은 분산력이나 극성 분자 간 인력이나 수소 결합이냐 뭐 이런 것 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둘은 어디서 나타난다? 바로 극성. 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분산력 뿐이다. 그래서 답을 얘기할 때 무극성 분자여서 분산력 뿐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2.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요 서로 간의 이게 뭐냐면은 BP 차이를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서로 간의 보일링 포인트 차이를 한번 고려해 봐라. 뭐 이런 말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 1. 이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질량. 바로 그 녀석의 몰질량이죠. 네. 혹은 뭐 분자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분자량이라는 말 더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그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잘 유도된다고 했었죠? 분자량이 커지면 무엇이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분자량이 커지면 무엇이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 아이씨. 유도쌍 극자. 그렇지. 바로 분자량이 커질수록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가 커진다?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CH4하고 CCl4 기억나요? CH4, CCl4 네. 얘네들 끓는 점이 각각 어떻게 됐었냐면 그 교재에 이제 바로 데이터가 있죠. 어디냐? 9페이지에 데이터가 있긴 하는데 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씨고 얘가 77도씨가 된다 이런 말이야. 이때 얘네들의 분자량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얘가 16이고 얘가 154란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CH4와 그 다음에 조금만 한 칸만 더 늘립시다. CCl4 77도 그 다음에 얘가 154. 자, 근데 여기서 CH4 말고요 CF4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자, 얘의 CF4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아까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한 82 정도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145도잖아. 145도. 145도면 여기서 몇 도 정도 높은 거예요? 한
한 뭐 34도 정도 높은 거 아니에요? 34도 높은 거니까 여기다가 34 더하면은 34 더하면 뭐 대략 한 130도, 영하 130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대략. 네. 뭐 저 정도 되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설명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자 봐요.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분자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죠? 분자량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잖아. 16, 82, 150. 그리고 이때 얘네들끼리 구조는 어때? 구조. 얘들 이 세 개의 구조 같잖아. 자, 구조 역시 분산력에 영향을 줘요? 네. 어떨 때 분산력이 더 커지죠? 구조가 어떨 때? 상하는 이렇게 쭉 길쭉길쭉 이럴 때 이제 길쭉길쭉하거나 넙대대 이게 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쭉쭉 펴져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뭐냐면 분산력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구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요 세 개는 구조를 같게 둬서 구조에 대한 영향은 잠깐 지금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실히 질량만 보면 16, 82, 154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끓는 점도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끓는 점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여기죠? 그런데 이때 이 데이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거 없냐고요. 이 데이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거 없냐고요. 이 데이터에서 뭔가 또 하나 이상한 거 또 없냐고요. 하나 이상합니다. 세호 왜 저 고추를 긁어요? 긁는 게 아니라 저 바지 벗고 고추 긁고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희건아 방금 희건 봤죠 방금? 봤죠 방금 저거? 방금 바지를 내리고 지금 뭐 고추를 긁고 있어. 이상한 사람 같아. 진짜. 놀랬어. 희건아 방금 놀랬죠? 그래. 세호 진짜. 이거 생각하랬더니 막 바지 벗고 있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자,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뭐 좀 이상한 점 없어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는. 과플루오르화 탄소 화합물의 경우에 상하는 탄화수소 화합물보다 분자량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그다지 더 높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차이거든. 차이. 자, 차이를 잠깐 보면, 사실 함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숫자 사이에 차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차이만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요 차이는 대략 한 30 정도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차이는 한 30 정도 나는 거고. 자, 요 차이는 얼마 정도 나는 거야? 200. 이 차이는 한 200 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한 200 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요 차이는 얼마나? 요 차이는 한 6, 70 나나? 60 정도 난다고 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 차이는 얼마쯤 나나? 72. 이거 한 70 좀 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끓는 점하고 여기서 끓는 점 차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크고 혹은 여기가 훨씬 더 작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CF4는 분자량으로부터 기대되는 보일링 포인트 보다 기대되는 수준보다 이 보일링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얘기야, 낮아졌다는 얘기야?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실제 실험 데이터는 더 높다는 얘기야, 더 낮다는 얘기야? 바로 낮다는 얘기지. 즉 분자량이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끓는 점도 충분히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높아지는 건 맞지만 너무 조금 높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포스 알겠니? 네. 알겠죠? 그래. 그러면 이때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하시오가 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 바깥으로 이렇게 중심은 모이지 못하고 어. 바깥으로 전자가 쏠려서. 오, 이거 내가 풀어보랬는데 진짜 풀어본 거예요? 네. 아니 저는 네. 왜 저런지 몰라가지고 그냥 뒤에 적혀 있는 거 읽어봤어요. 아, 진짜로요? 오, 잘했어요. 얘 고추 긁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책 읽어봤다는 얘기죠. 아, 대단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잠깐만. 지우가 보면 좀 당스럽고. 지우? 지우 지금 보고 있으려나? 보고 있다. 지우 보고 있어. 지우 보고 있다. 지우야 반가워요. 지우 반가워요. 지우야, 저기 새우 평소에도 막 고추 긁어요? 진짜 방금 나 깜짝 놀랐어요, 지우야. 진짜. 네. 자, 어쨌건 자, 요거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설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F. 자, 플로린이라고 하는 원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예요? 전기음성도. F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중요한 성격. 바로 요거는 전기 음성도가 크죠.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플로린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리적 현상은 그 플로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것과 연결 지으면 거의 대부분 백발백중 다 맞아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그냥 진짜 잘 모르겠으면 F가 나오잖아? F가 나오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F는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고 써도 거의 50%는 맞아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냥 50점은 나와. 무슨 말 되겠죠? 자, 왜 또? 지우 심하게 뭐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좀. 그래요? 같아요. 자, 어쨌건. 그래서 플로라이드는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유도 쌍극자. 가 잘 만들어지겠어요? 잘 만들어지지 못하겠어요? 잘 만들어지긴 합니다. 유도 쌍극자가 잘 생성되기 어려운 거예요. 유도 쌍극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전자 밀도의 유동성에 있죠. 네. 전자들이 원자 주변이나 뭐 분자 뭐 안에서 적어도 최외각 전자들이 핵이 있지만 핵과 좀 별개로 이렇게 약간 이리저리 쏠려 나가는 이런 유동성이 있을 때 우연찮게 유도 쌍극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 순간 쌍극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플로라이드는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플로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주변에 있는 전자를 플로린 원자 핵으로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꽉 붙들어 매니까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에 탔는데 이렇게 뭐냐면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게 안전벨트를 꽉 매놓으면 이런 식으로 차가 우회전 좌회전해도 사람이 이렇게 튕겨 나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플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도쌍극자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요까지만 써. 요까지만 알겠어요? 요까지만 딱 쓰고 그럼 전기음성 크면 지금 분자 간 인력하고 연결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유도쌍극자 안 만들어지겠구나 하면 딱 답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은 충분히 커지는데 끓는 점은 의외로 조금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경향성에서도 거의 그렇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마지막에 탄소 3개 있는 애들은 사실 뭐 거의 어때 지금 끓는 점이 뭐 거의 차이가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좀 네. 플로린만 그런 거예요? 네, 플로린만. 많이요? 네, 플로린만. 이게 또 다른 애들은 또 안 그래. 예를 들면은 산소가 붙는 애들은 이게 또 산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잖아요. 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큰 편인데 산소는 이중결합 등등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공명구조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있다고 해서 유도쌍극자가 잘 안 만들어지지 않아요. 의외로 또.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건 그래서 플로린뿐이에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런 물음을 플로린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이 없어요. 아예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원소들이 포함될 때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질문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답한다를 외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준다잉? 네. 준다잉? 이 시간 내에 믿기지가 않네. 자, 여러분 테플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테플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템플러는 들어봤어요. 아, 테플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템플. 템플이요? 템플. 템플은 그 저를 템플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템플 스테이. 네, 그렇죠. 아, 그거하고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 나 정말. 템플로 이 뭐죠? 아, 이 사람 참. 저 자, 약간 예. 그 뭐지 냄비 만드는 브랜드 중에서 정답. 자, 얘는 사실은 그 상호입니다. 상호. 이게 정식 물질 이름이 아니고요. 물건의 상호, 물건 이름입니다. 물건. 배경 지식 미쳤다. 예, 상품 이름입니다. 상품.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 머크 같은데 머크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있거든요. 그 머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물질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억수로 많이 써요. 억수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뭐냐? 우선은 이제 구조를 보면 자, CF4면 탄소 주변에 누구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플로리. CF4면 탄소 주변에 플로린만 4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C2F6면 탄소끼리 결합하고 나머지는 다 플로린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3개가 결합되고 나머지가 다 플로린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물질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쭉 빼고요. 네. 짜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쯤 붙냐면 요 탄소가 뭐 대중 없어요. 대중 없고 만드는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요 탄소가 적게는 10,000개, 좀 많게는 100만 개까지 붙어요. 그렇죠? 10,000개에서 100만 개까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이 구조적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그 분자량이 큰 편이겠어요? 작은 편이겠어요? 큰 편이. 분자량이 매우 크죠. 큰 이런 물질들을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의 보통 상태에서 보통 이런 실온에서 고체, 액체, 기체 무슨 상태일까요? 바로 분자량이 너무 큰 건 기본적으로 다 고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자량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프라이팬이라고 알아요? 프라이팬? 네. 프라이팬. 해파리 저거예요 그러면? 네. 오? 네, 프라이팬. 레전드. 자, 프라이팬 뭐예요? 프라이팬. 그
계란 후라이 하는 그 뭐냐면은 그 주방 용품 그 왜 이렇게 프라이팬 볶음밥 해먹고 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팬이라고 하는데 그 프라이팬에 이 테플론이 발려져 있습니다. 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프라이팬 단면도를 보면 밑에서 부글부글 이게 불을 끓여도 불 보이시죠? 불 막 떼도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 프라이팬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짜잔. 자, 내가 뭐 그려놓은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그려놓은 거라고. 저기 희건아 계란 후라이 알겠지? 계란 후라이? 이거 할 때 이 계란 후라이가 이 프라이팬에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기대해요? 구워줘요. 잘 눌어붙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때 왜 이 뭐냐면은 새거 프라이팬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할 때 왜 계란이 눌어붙질 않느냐? 요 위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게 요렇게 테플론이 아주 얇은 마그 형태로 저 금속 프라이팬 위에 이렇게 싹 발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안 달라고. 네, 그래서 안 달라붙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런 뭐 고기를 굽거나 볶음밥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저런 거 저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만 살짝 두르면은 고기 이제 잘 눌어붙지가 않죠.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헐. 그래서 그 프라이팬 중에도요 전문가용으로 테플론 코팅이 안 돼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테플론이 몸에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추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뭐 20세기 전에 프라이팬에는 테플론 코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때는 어떻게 기름 같은 걸 식용 기름을 둘러서 팬을 살짝 코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조리하는 동안에는 그 음식물이 팬에 들러붙지 않게 할 수 있죠. 기름 같은 걸 살짝 두르면. 사실은 그래서 테플론 코팅이 돼 있는 것보다는 뭐 돼지 기름이나 뭐 콩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걸로 팬을 한번 살짝 둘러가지고 조리를 하는 게 맛도 있고 뭐 원래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팬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20세기에 이제 이게 합성이 된 다음에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 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질문은 왜 이 테플론 코팅이 음식을 들러붙지 못하게 하느냐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지금 나이? 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뭐냐? 요거에 음식이 들러붙지 않는다. 자, 우선 여기 음식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엇의 한 종류겠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엇의 한 종류겠어요? 유기물. 바로 컴파운드죠. 컴파운드, 우리말로 화합물. 그 중에서도 오르게닉, 유기화합물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애들도 유기물이고 화합물이니까 그들 간에 분자간 인력 아니면은 분산력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음식 사이에서도 음식들끼리도 분자간 인력, 분산력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도가니탕 이런 거 먹어봤죠? 도가니탕. 네. 도가니탕 뭐냐면 소나 돼지의 관절로 끓이는 음식이잖아요. 그 도가니탕 같은 경우 온도가 좀 식으면 어떻게 돼요? 도가니탕 같은 거 온도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국이 식어버리면 이게 약간 얼거든요. 엉기거든요. 약간 엉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가니라고 하는 물질은 당연히 분자량이 크겠어요? 분자량이 작겠어요? 소의 연골이나 돼지 연골 이런 건 분자량이 기본적으로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도가니 같은 그런 물질들은 서로 간의 분산력이 매우 큰 물질인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팔팔 끓여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액체처럼 보이지만 온도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끼리의 분산력에 의해서 엉겨가지고 고체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음식에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1 다른 유기물들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저 테플론 사이의 분산력은 클까요? 작을까요? 분산력은 아주 작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겠어요? 바로 이 테플론이 구조적으로 이렇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테플론이 구조적으로 이다라면 테플론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를 잘 만들지 않는다고요? 유도 쌍극자를 잘 만들어내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유기물들과 뭐가 매우 작다? 다른 유기물들과 무엇이 매우 작다? 분산력이 매우 작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산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이 잘 들러붙지 물리적으로 잘 들러붙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성격은 이겁니다. 요 사이의 결합력이 아주 셉니다. 요 사이의 결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탄소가 할 수 있는 결합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탄소 주변에 플로린이 붙잖아요. 그럼 얘를 되돌릴 수 있는 화학 반응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데 탄소가 저렇게 마지막으로 플로린이 딱 결합해 버리면은 얘를 쉽게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은데 실험 조건이 굉장히 격렬하거나 굉장히 좀 힘들게 반응을 해야 저 탄소하고 플로라이드를 떨어뜨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에는 탄소와 플로라이드의 결합을 만드는 반응은 거의 가리키질 않아요. 왜 안 가리키느냐? 한번 만들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탄소하고 플로린을 결합시키는 반응을 굳이 가리키지 않아요. 유기화학에서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테플론을 만들어 쓰는 것 외에는 탄소하고 플로린이 결합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결합력이 아주 강해져요. 그러면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면 이건 매우 강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왜 매우 강하겠어요? 왜 매우 강하냐면 이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는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왜냐면 탄소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플로린도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그럼 얘가 됐건 원자 반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서로 원자 반경이 작은 것들이 결합한 효과도 있고 탄소는 전기임성도가 작죠. 플로린은 전기임성도가 크죠. 그래서 결합전자쌍이 플로린 쪽으로 확 끌려 들어와서 이 사이의 결합 길이도 확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리는 결합 길이가 작아져요. 네, 왜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호세 팔을 확 잡아 당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호세가 루피가 아닌 이상 팔만 딸려오는 게 아니고 호세 몸까지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 결합전자를 플로린 쪽으로 확 끌어당기면 이 결합전자의 뒤쪽에 있는 탄소 원자핵도 같이 끌려온다고요. 플로린 쪽 전자가 딸려오면 그 자리 탄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전자가 움직이니까 이 원자핵도 이 전자 따라 움직여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쪽의 전기임성도가 작고 한쪽의 전기임성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아주 짧아지고 결합력이 세집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결합의 극성 역시 매우 크겠죠. 그 결합의 극성이 크다는 것이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결합각이 커진다와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결합 길이 짧고 극성 크면 결합력은 아주 커집니다. 그게 이 CF 사이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이의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는 자, 이 CF 결합은
화학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겠어요? 작다는 얘기겠어요? 아주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음식물을 담아도 음식물들과 화학 반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음식물과 화학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펜을 눌러 붓는 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 뒤에 얘기고요. 그래서 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애가 반응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음식물을 놓아도 다른 음식물과 반응도 안 할 뿐더러 뭐도 작고요. 분자간 인력도 매우 작기 때문에 테플론 코팅된 이 프라이팬에다가 음식을 하면은 음식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테플론 코팅된 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 테플론 코팅된 펜은 하나의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얘는 테플론 코팅은 물리적 충격에 약해요. 얘가 물리적 충격에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저 테플론 코팅이 저기에 있는 프라이팬에 붙어 있는 저 힘도 약해요. 네, 그 흡착력이 이게 그 자체가 그냥 약해요. 어딘가에 코팅을 했다는 얘기는 코팅해 놓은 물건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테플론은 그거마저도 잘 안 들러붙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겠어요? 왜 흡착력이 약하겠어요? 분산력이 작아서요. 이 분산력이라는 게 테플론 코팅과 음식물 사이의 분산력이 작은 것도 작겠지만 테플론 코팅과 그 프라이팬 사이의 그 흡착력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어떻게 음식을 해요? 음식을 할 때 거기에 왜 이렇게 막 이게 젓개나 뭐 이렇게 뒤적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프라이팬에서 탁탁탁탁 달그닥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을 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달그락 도구로 때리다 보면 그 도구가 프라이팬에 한 번씩 맞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테플론 코팅이 착착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테플론 코팅이 벗겨지는 고기로 그 선 따라서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이 나중에 조리를 하면 눌어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테플론 코팅이라고 하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몇 달 쓰다가 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요리사들은 그래서 테플론 코팅된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테플론 코팅이 안 돼 있는 그냥 금속으로만 돼 있는 팬에다가 전문적으로 기름으로 이제 뭐냐면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마다 이제 뭐냐면은 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름 뿌리를 한 곳에 뭉쳐있던 뿌린 다음에 그거를 그게 그 테플론 코팅을 가지고 하면은 나도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해서 다 닦아낸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한번 기름을 발라서 이 약한 불에 살짝 구워요. 그런 형태로 보관을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꺼내서 음식을 하기 전에 오일을 한 번 더 뿌려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름층이 계속 거기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름층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쉽게 닦여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조리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귀찮죠. 귀찮고 힘들죠. 왜냐면 펜이라고 하는 게 무겁기 때문에 근력이 작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테플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질문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서울대 문제에는 이런 혈종 문제라서 상당히 문제가 괜찮은 편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한 장 넘겨서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거기 연습 문제 10 한번 보실까요? 연습 문제 10. 연습 문제 10 한번 보실까요? 찾았어요? 네. 연습 문제 10. 자 거기 보시면 그 연습 문제 10 보시면은 어디 많이 본 학교에 그 기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연습 문제 10 보시면은 어디 많이 본 학교에 기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죠? 희건아 찾았어요? 네. 요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지금 딴짓하고 있었어요. 너무 싫어. 그런가 지금 딴짓하고 있다고요? 네. 요거 볼게요. 어디 지우가 딴짓하고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늘 있는 일이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죠? 호세가 고추 굽는 거. 지금 지우고. 했더니 아까 지우가 답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늘 있는 일이죠. 지금 지우도 고추 묻고 있는 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요거. 자, 이거 보면서 그냥 후딱 풀어볼게요. 잠깐 한번 보시면. 자,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슬쩍 말씀을 드리면,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에 대한 표현이다. 자, 알칼리 금속 리튬, 소디움, 포타슘, 루비디움 나와 있죠. 네. 이런 애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끓는 점 1340도부터 700도까지 쭉 내려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반응성을 봅시다. 1번 기역에 들어있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경향성을 서술하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자, 잘 보시면 거기 이제 알칼리 금속인 리튬,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루비디움 돼 있고 얘 끓는 점이 우선 1340도 부터 해가지고 700도.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우선 커지고 있죠, 그죠?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 위로 갈수록 끓는 점만 커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위로 갈수록 금속 결합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리튬 사이의 금속 결합과 루비dium 사이의 금속 결합을 생각을 하면은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왜 금속 결합력이 관계가 있을까요? 크네요. 자, 리튬 최외각 전자 몇 개? 한 개. 소디움 최외각 전자 몇 개? 한 개. 포타슘 한 개. 루비dium 한 개.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얘들의 자유전자 개수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유전자의 개수는 같은 거죠. 이런 리튬이나 루비dium 같은 애들이 지들끼리 무한계 모여서 금속 결정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자유전자의 개수는 최외각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한다면 자,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위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유전자의 밀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죠. 자유전자 개수는 같은데 원자 변경이 작아지니까 위로 갈수록 자유전자가 밀도가 올라가서 금속 결합력이 커진다. 그러면 그 덕에 끓는 점이 리튬 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물론 그 이 녀석의 전자 배치하고 이 녀석의 전자 배치가 완벽히 같은 건 아니죠. 내부 전자 배치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럼 이제 내부 전자 배치가 새로운 금속 그 내부에 그 전자준이 그걸 이제 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달라지긴 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최외각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자유전자 밀도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 녀석들의 반응성은 어떻게 되냐면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이유는 그냥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작아지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이게 감소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들은 쉽게 양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할로젠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고요. 할로젠. 자, 할로젠은 누구예요? FCl, Br, I잖아요. 자, 얘네들의 끓는 점. 뭐 끓는 점이니까 뭐 F2Cl2, Br2, I2 이 상태에서의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어디가 커지고 어디가 더 작아질까요? 자, 끓는 점 어디가 높고 어디가 작을까요? 끓는 점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커지니까요? 바로 몰 질량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몰 질량이 커지면 뭐가 커지죠? 분산력이 커지죠. 그래서 그 덕에 저런 식으로 뭐냐면 끓는 점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반응성. 반응성은 거기 그냥 바로 답에 나와 있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위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근데 이게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매우 단순한 거예요. 반응성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반응성은 그 누구하고의 반응성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되냐면 탄소. 그래서 탄소 플로라이드가 만들어지겠느냐, 탄소 아이오다이드가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반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둘 중에 어디가 결합력이 더 클까요? CF 결합이 결합력이 매우 크다고 했죠. CI 결합은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다인을 탄소와 반응을 시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반응성이 약해서. 근데 플로린은 섞어만 줘도 거의 막 반응이 돼버려요.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탄소하고 플로라이드의 결합을 만드는 반응은 그렇게 막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요. 대충 섞어도 막 잘 되니까. 그래서 탄소 아이오다인은 결합력이 작아서 결합시키기 어려운 반면 얘네들은 결합력이 커서 굉장히 반응성이 큰 편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고생 빨리 자요. 할로젠 원소에서는 원자 반지름을 네. 무시합니다. 할로젠에서도 사실은 원자 반지름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 잘 보시면 얘는 원자 반경이 작죠. 원자 반경이 크죠. 그 덕에 결합력이 약해지고 결합력이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합력이 약한 얘는 생성되기가 좀 어렵고 결합력이 큰 얘가 생성이 잘 되거든. 그래서 반응성이 위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을까요? F가 반응성이 크다고요? 예, 반응성 F가 증가한다고. 증가한다고. 옆에 FC가 적혀있어. FC가 아니, 반응성 증가하는데 탄소하고의 반응성이 보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위드 탄소하고의 반응성이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할로젠 원소에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보다는 몰 질량 증가가 더 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 질량은 분자간 인력이죠. 근데 얘는 분자간 인력이 아니라 원자간 화학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저기서도 그거 말고 저 위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보다 몰 질량 증가의 영향이 커서 반대로 나타나요.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 작다는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인 금속 결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분자잖아요. 분자 간 인력으로 얘가
고체로 존재하느냐, 기체로 존재하느냐, 액체로 존재하느냐예요. 근데 얘는 금속과 금속 사이의 화학 결합으로 고체가 되느냐, 액체가 되느냐, 기체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도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거죠. 생각도 원자 원질이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끓는 점 비교와 여기서의 끓는 점 비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의 끓는 점 비교는 분산력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뭐냐면 끓는 점 비교는 금속 결합력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금속 결합력은 화학 결합이에요. 화학 결합이고, 분산력은 분자 간 인력이에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 중 하나인 분산력으로 끓는 점을 설명하는 거고, 화학 결합 중 하나인 금속 결합으로 끓는 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윗상하고 아랫상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분자 간 인력은 보통 저 화학 결합력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화학 결합력보다 100분의 1 정도 작은 힘이 분자 간 인력인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분자 간 인력이 분산력인지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분자 간 인력을 1 정도라고 비교를 하면 여기서의 금속 결합력은 100, 1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상호작용하고 여기서의 상호작용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완전 분리된 문제를 문제에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노비가 앉아. 저 방금 잤어요. 앉아. 이건 이해했어요? 그렇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지. 너는 앉아요, 빨리. 저 자고 왔어요. 그래요? 이거 이제 이해됐어요? 됐죠? 지금 여기서 10도. 자, 좋아. 자, 커피 먹으러 가자. 와우.